네, 프로젝트 설계 실습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계속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 11입니다. 이 단계별로 개발하고요. 증분, 인크리멘트에 의해서 지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 설명은 점진적 관리, 두 번째는 반복적 상세화, 세 번째는 퍼포스 개발이라는 단어고요. 네 번째는 점진적 상세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단계별로 개발은 진행하고 인크리멘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은 각 단계별로 단계가 지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상세화되는 어떤 그 프로젝트 관리의 특징이죠. 인크리멘탈 방법론의 어떤 특징이고요. 이것은 프로그레시브 이벌레이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답은 네 번째고요. 프로그레시브 엘라벌레이션이라는 단어고요. 점진적 상세화는 프로젝트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세하게 관리되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점진적 상세화는 이 반복과 증분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애자일 관리 방법론 또는 어댑티브 관리 방법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2번째 문제입니다.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에서 인크리멘트를 최소 기능 제품의 관점으로 제시하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는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개발한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겠다라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제품을 만든다라는 이유고요. 네 번째는 더욱 체계적으로 문서화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는 이유입니다. 네, 좀 애자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애자일 방법론의 2차 목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방법은 중분입니다. 인크리멘탈이죠. 그리고 인도물의 우선순위도 단계 내에서 정하게 되고요. 스프린트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인도물에 대한 피드백을 보완하면 최종 산출물을 자꾸 빠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 애자일 방법론 또는 어댑티브 방법론에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이 MVP라고 하는데, 이 MVP가 이렇게 이제 좀 작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특징이죠. 그래서 MVP라고 하는 것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아주 작게 최소한으로 인도한 다음에 계속 중분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구체화해서 빠르게 인도한다. 작고 작은 증분으로 빠르게 인도한다는 것이 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인도물을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이 이 애자일 프로젝트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론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 12번에 대한 답을 보면요,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MVP를 일찍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서 더 훌륭한 모습으로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자일 방법론의 특징 또는 MVP를 작게 요구사항을 초기에는 작게 개발 산출물을 인도물을 적응하는 이유인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13요. 에자일 선언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자일 선언문의 4대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요. 프로젝트나 도구보다는 개인 존중과 상호작용을 이라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라는 가치고요. 세 번째는 계약에 대한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이라는 가치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을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선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 선언문은요, 2011년도 유타주 스노보드의 11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선언한 개발과 관련된 선언문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제 정의하게 됐죠. 첫 번째에 대한 선언은 프로세스나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더 중요시 생각한다 라는 어떤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치 있게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얘기고요.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더 가치를 둔다는 얘기라는 초점에 무조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딜레마가 생기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에자일 선언문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에자일 선언문은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계획을 일하는 선언은 잘못된 선언이죠. 실제 그 에자일 가치는요, 계획보다는 변화에 더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 선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어떤 기술 발전이나 어떤 사용자의 변화 요구에 좀 맞추겠다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가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데일리 스크럼, 일일 스크럼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스프린트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케이던스고요. 네 번째는 이터레이션, 반복입니다. 이건 뭐 에자일 중에서 이제 에자일 방법론 중에 관련된 용어에 유사한 용어를 묶은 거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스크럼은 여러 개의 스프린트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하나의 스프린트는 이 각각의 개발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개발 프로세스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2차 증분, 1차 증분, 2차 증분을 해서 구체화해서 가장 빠르게 인도물을 제공한다는 에자일 관리 방법론의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스크럼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스프린트가
여기서 스크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케이던스하고 이터레이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케이던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이터레이션이라고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이 이 스프린트 내에서도 이터레이션이 반복될 수도 있지만 스프린트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이터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크럼에서는 케이던스, 스프린트, 이터레이션 이 모두 다 짧은 프로젝트의 타임 박스다. 이 프로젝트의 짧은 프로젝트 관리 주기를 의미하는 기간이다. 짧은 기간이라는 의미의 스프린트, 케이던스, 이터레이션 이런 유사한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단어가 유사한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의 답은 데일리 스크럼이 다른 뜻이고요. 스프린트에서 스크럼 방법론에서의 케이던스, 이터레이션 타임, 타임 박스 피어리드, 뭐 기타 등등 유사한 의미가 프로젝트의 짧은 프로젝트의 관리 주기가 얼마큼 되느냐, 뭐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데일리 스크럼은 스크럼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는 리뷰의 행위를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음 15번째 문제는요. 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어댑티브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량 개발 방법론 전체를 일컫는 용어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에자일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인크리멘트, 그다음 네 번째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자일에 대한 용어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에자일은요, 신속한 변화에 유연하며 적응성 있는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발 방법론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칭이죠. 이 에자일 방법론의 이제 특징이 증분과 인터레이션의 특징이 있고요. 이 증분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정을 개발해서 산출물을 빠르게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증분이고요.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 답은 에자일입니다. 에자일은 신속한 변화에 유연하고 어댑티브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가볍게 개발하는 방법론 전체를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자일 방법론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1번은 스크럼, 2번은 칸반, 3번은 XP, 4번은 워터풀이라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 에자일 방법론의 어떤 방법론의 구체적인 예죠. 첫 번째 스크럼은요, 이터레이션과 인크리멘션에 따라서 개발 일정을 관리하는 가장 유명한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스크럼은 럭비 선수들이 이 스크럼을 짜는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앉아서 어깨를 마주대고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이 팀을 이뤄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칸반은요, 이 칸반 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스프린트 내에서 계획과 진척 사항을 시각화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칸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스트림 XP라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요,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애자일 방법론으로서 개발자가 주도해서 범위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다양한 기법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애자일 라이프 사이클 방법론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스크럼과 칸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애자일 방법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정답은 4번이죠. 워터폴 모델은요, 프로젝트 예측형 관리 라이프 사이클의 방법론 모델이죠. 이 전형적인 예측형 관리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산출물이 정해져 있고 계획이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7번은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여러 차례 분할을 통해서 작업이 구체화되는데 이 계획을 반복하면 문서가 구체화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고요. 2번은 간트 차트, 3번은 마일스톤, 4번은 워터풀입니다. 이거는 정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롤링 웨이브 플래닝이 정답이고요. 롤링 웨이브 플랜은 계획을 반복하면 문서가 구체화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간트 차트는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의 어떤 도구고요. 마일스톤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쪼개는데 각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리뷰하는 그 시점을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합니다. 워터풀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폭포수 모델로 예측형 프로젝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18번은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스토리보드 기법이고요. 2번은 브레인스토밍 이고 3번은 체크리스트고요. 4번은 분해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리면요, 스토리보드입니다. 반복형 라이프 사이클에서 애자일 방법론이겠죠. 연속적인 이미지나 도해를 통해서 전환 순서를 보여주는 프로토타입 기법은 스토리보드 기법이라고 하고요. 스토리보드 기법으로 프로젝트의 범위와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9번째 문제고요. 다음 중 스토리 포인트 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의 총 작업량입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한 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네요. 답은 하루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을 스토리 포인트라고 하고요. 하루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설명드릴게요. 애자일 환경에서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 늘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적 작업을 늘려야 된다. 두 번째는 회사의 간섭을 늘려야 된다. 세 번째는 팀 외부로부터의 사내 정치를 늘려야 된다. 네 번째는 동기부여를 늘려야 된다.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자일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애자일 환경 요소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 애자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려고 하면요, 첫 번째는 성기념 리더십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의 격식주의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페이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정보 소통이 원활한 작업 배치, 다섯 번째는 협업을 위한 자석 배치, 여섯 번째는 동일한 자석 배치 조용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동기부여고요. 이 동기부여는 스스로 자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외자 환경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동기부여되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봤고요. 프로젝트 관리론과 에자일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 위주로 설명을 좀 했고요. 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기말고사에도 유사하게 이 단어와 이런 설명들이 나올 예정이니 한번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를 두 번째 시간은 마치겠습니다.